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곽수산입니다. 오늘도 곽수산의 정치 라이브 저녁 9시 라이브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뭐 충분히 그 마음 이해합니다만은 솔직하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잡범 잡는 거는 금방 잡아도 범죄 카르텔, 집단을 잡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충분히 잡을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걱정하지 마시고 잡아낼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내용도 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이 방법들을 좀 찾아 나갈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저희가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채팅 한번 보면은 아이고, 좀 오늘 시작부터 많이 들어와 주셨네. 우리 고윤희님도 오셨고 수다리 누나님도 오셨고 저 좀 살이 빠졌다고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승현님, 김영민님 아이디가 제발 그만이시네요. 제발 그만님, 카라멜 마키아토님 많이 들어와주고 계십니다. 채팅 많이 남겨주시고 네. 힘내서 갑시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하실 두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한 달 됐나? 네, 좀 됐어요. 네, 오늘 어떻게 또 재밌는 좀 위로가 될 만한 소소한 좀 에피소드 좀 있습니까? 네, 뭐 조금씩은 준비해 오죠 제가. 그래요? 잠시 후에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좀 웃으면서 가야 돼요. 그럼요. 너무 이렇게 무기력하면은 네. 그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요. 네, 좀 웃으면서 방법을 찾아가면서 힘차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와 함께 정말 든든합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분위기가 왜 이렇게 좋아 갑자기? 아니 이럴 때일수록 좀 힘을 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맞아요, 진짜. 그건 맞아요. 왜냐면 물론 우리 다 너무 열받는데?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떡하죠? 이러면 그들이 원하는 분위기가 우리가 따라가는 거야. 먼저 지치길 바라는 거죠. 절대 지쳐서는 그럴 리 안 없습니다. 됩니다. 절대 안 네, 됩니다. 네. 무조건 힘내서 갑니다. 자, 일단 오늘 하나하나 좀 내용을 살펴볼 텐데 오늘 요 화면 그냥 영상으로 쭉 깔아주시고 화면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국힘 의원들이 한남동 관저 앞으로 갔습니다. 뭐 미친 거 아니냐, 도대체 뭐 하는 거냐라고도 이야기를 하시고 충분히 공감합니다만은 또 하나의 긍정적인 마음으로 좀 봤어요. 저는 어떤 걸 봤냐, 일망타진할 수 있게 계속해서 얼굴을 들이매는구나 지들이. 범죄를 자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잘못한 걸 자백하고 있는 거고. 네. 저기 나와 있는 부분들만 다 체증을 해서 네. 우리가 지금 체증을 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반드시 우리 선거로 아니면 다른 어떤 기회를 삼아서라도 심판을 해야 합니다. 자, 일망타진하기 좋게 저렇게 나란히 또 서 있잖아요. 지금 네. 우리 경찰서도 밝혔어요. 경찰서 다음에 집행하러 갈 때 막았으면 다 현행범 체포하겠다라고 그렇죠. 했는데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이라고 할지라도 국회에서의 발언은 면책특권이 있어도 저기 서 있다 경찰한테 잡히면 그냥 현행범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설령 이번에 그렇게 법적으로 심판을 못 받더라도 저분들 저기서 뭐 합니까? 국민들이 한 달 넘게 이 눈밭에 추위 속에 알루미늄 호일 덮어쓰고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저기서 지금 내란 수개봉을 지키겠다고 지금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심판해야죠. 그러면 그에 대해서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죠. 자, 뭐 윤석열한테 그거 기억나시죠? 그 당대표 나가고 자기 국회의원 하고 싶다고 했다가 윤석열 경로 들었던 김기현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좀 이따 뭐 발언은 저희가 듣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 얼굴 똑똑히 여러분들 기억해두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보세요. 네. 일단 우리 이택수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물론 이제 뭐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네. 뭐 의견에 대해서 상세히 여쭙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저분들의 입장은 아마 본선보다는 본선보다는. 이제 내부 경선, 네. 일종의 축구로 치면 이제 월드컵 본선보다는 지역 예선 그 정도에 너무 집중해서 신경을 쓰는 분들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지난 대선 때부터 굉장히 오른쪽도 너무 오른쪽 성향의 당원들이 많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네. 당장 홍준표 대구시장부터 사실 이런 일이 생기면 과거 같으면은 뭐 쓴소리도 하고 이럴 뿐인데 네.
지금은 어떻게든 다음에 있을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고 혹은 당 대표 선거라든지 당의 주도권을 잡고자 이 당원들의 그 당심을 잡기 위해서 네. 좀 무리하는 거죠. 본인들도 아마 알고 계실 아. 거예요. 이게 무리가 되는 걸.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돼서 예를 들어서 대선 후보나 아니면 또 당 대표가 되거나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본선에 가면 확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 자기 그냥 당내 경선을 위해서 얼굴을 잘 보이기 위해 나간 거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은 당의 중심이 없습니다. 이 민주당 그래도 당의 원로들 계시고 좀 기강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당의 원로가 사실상 지금 붕괴 상태고 누가 하나 중심을 잡아주시는 어르신이 안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무주공산이다 보니까 윤석열 다음 이거 지금 완전히 무주공산에서 내가 이니셔티브를 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당 대표 후보자들 혹은 대선 후보로 나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지금 무리수를 좀 두는 그러니까요. 거로 보는 근데 거죠. 진짜 저는 저 사람들이 너무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요. 요 계속 띄워주세요. 네, 네. 이 사람들이 사실 국민의힘이 크나큰 원죄를 국민들한테 지었어요. 자기네들이 정권을 어떻게 보면 다시 되찾아보겠다고 윤석열이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인간을 내세워서 정권을 그렇게 가져갔는데 그런데 그 결과가 이렇게 났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을 하고 정말 100번 사죄를 하고 다시 태어나는 보수의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도 국민들이 상당 부분 너무나 매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그거를 벗어나 보겠다고 이 보수 극우 유튜버들에게 놀아나고 있는 망상에 사로잡힌 윤석열 편에 같이 서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자기들 아직도 앞으로도 지지해줄 사람들은 그런 비슷한 사람들밖에 없다. 저는 이걸 오른쪽으로 치우쳤다는 말로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대한민국의 공간을 떠나버려. 어디서 다른 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지금 저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또 화가 나는 건 그래도 또 저 사람들이 또 보수 쪽에 가깝다고 해서 또 찍어줄 사람들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결과가 나오냐면 대한민국의 상당수가 완전히 무슨 뭐 집단 최면에 걸린 듯이 잘못된 부정선거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을 뭉친 사람들이 돼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후과를 역사에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근데 어떻게 해? 저 하나같이 이건 제 개인적인 발언입니다. 저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그리고 이름을 보고 여러분들도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국힘에서 저 사람까지도 저렇게 갔나?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다 그럴만하다. 귀여워 유상 좋은 윤상현 김민자는 박충관이 약간 다 그런 느낌입니다. 진짜 심지어 뭐 단상에 올라가서 김민전도 그렇고 발언은 저희가 틀지도 않을 거예요. 너무 쓸데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왜 기억을 해야 되냐면 이 사람들 나중에 윤석열 탄핵되고 그리고 형사재판에서도 정말 내란 범이 확실하다라는 그 증거와 함께 판결이 재판 나오면. 선고가 되고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가 되고 나서 무슨 이야기 할지 요거 봐야 됩니다. 그때 가면은 또 뒤로 쓱 빠질 사람들이 전 보이거든요. 대다수가. 이준석 의원이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거죠. 이준석 의원이 한 달 후에도 같은 입장인지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오늘 방송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말이 이제 아마 같은 맥락에서 한 같은 얘기 맥락일 같습니다. 것이다. 네. 자, 이거 좀 보여드렸고 네. 지금 근데 보면은 대부분 많은 인원이 좀 있는 곳이 아무래도 TKPK입니다. 그렇죠? 네. TKPK인데 서울 경기 쪽에서도 뭐 나경원 포함해서 뭐 저렇게 많이 나왔고 그런 상황에 이기현 의원이 페이스북에 또 올린 글이 있는데 요거 있나요 사진이? 없나요? 없으면은 그냥 제가 설명만 좀 해드려도 되고 하종대 전 KTV 원장 요 사람도 자리에 있었다. 요겁니다. 요거. 자, 저 흰머리 이렇게 올렸어요. 이기현 의원이 KTV 여러분 황제관람 아시죠? 김건희 그때 그거를 기획하고 실행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이후에 부천병에 전략공천을 받았어요. 뭐 당연히 떨어졌죠. 근데 이제 지금은 뭘 하고 있냐? 지금은
원외 당협도 위원장 자리를 맡고 있더라고요. 오랜 기간 또 언론사에서 몸을 담았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저기 서 있는 이 면면들을 보면 뭐 김은혜 이런 분들 또 김장겸 적어도 기자 출신들이기도 하고요. 하중대 지금 원장도 기자 출신이고 그리고 또 앞에 김기현, 김은혜 또 판사 출신이고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일간 보기에 뭐 배웠다 아니면 또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도층이다 내지는 하여튼 식자층이라 이렇게 불렀던 사람들이 저기 주르륵 서가지고 부정선거 때문에 국민들을 상대로 계엄 선포했던 자를 지금 방어하겠다고 서 있는 겁니다. 이 꼴을 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저 꼴을 더 보기 싫어서라도 저 사람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뭐 채팅으로도 남겨주시지만 저희가 사진은 준비 안 했는데 김행도 나왔더라고. 김행도 나왔어요. 예. 어쨌든 이런 상황이면서 계속해서 맨 처음에는 윤상현이 조금 기웃기웃 거리더니 점점 저렇게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힘 내부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통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발언도 계속해서 세지고 있습니다. 뭐 쓸데없는 소리가 세진다는 소리입니다. 공수처 수사 권한이 없다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경원, 김기현 우리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판사 출신입니다. 야, 말도 안 되는 주장인데 이거 얼마나 뻘소리인지 그래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라고 영상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거 보고 오시죠.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법관이 임의로 국가보안시설에 대해서 마음대로 관리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하는 터무니없는 그런 영장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서 당연무효입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이제 와서 내란죄를 삭제한 것처럼 내란 선동몰이를 통해서 탄핵을 했고 이런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르게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절차가 법에 맞게 하는 것, 이러한 법치주의를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나경원이 이야기한 것 중에 뭐 김기현도 당연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나경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가 법에 맞게 하는 거. 지금 법에 잘못된 게 있습니까, 변호사님? 자, 체포영장 발부해줬고 서부지법에서 네. 그 이의 신청했는데 서부지법에서 기각했고 네. 그러면서 아니 권한 있다. 잘못된 문제된 게 없다. 잘못된 게 없다고 적어도 거듭거듭해서 얘기를 했어요. 검찰에도 지금 윤석열 관련 수사 권한이 있다라고 했었고 공수처에서도 체포영장 내주면서도 그랬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지금 있지도 않은 사실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 신청이라는 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런 절차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거기에 대해서 서울 서부지방 부장판사가 직접 다 이상 없습니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했어요. 자 김기현 나경원 두 분 적어도요. 자신들이 법원 출신이잖아요.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요. 후배 판사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그리고 저 얘기를 하면 저 주변에서 이제 법에 관해서 따지는 거 없이 잘 모르시는 분들 법에 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뭐라고 얘기하면 야 그럼 앞으로도 혹시라도 우리가 나한테 누가 영장 들고 오면 잠깐만요 경찰 기다려봐 나 법원에 이의 신청 좀 하고 올게. 그러니까 그럼 어떡할 건데? 법원 평등해야 된다는 건 상식이잖아요. 왜 윤석열에 대해서만 저렇게 불평등한 일을 거기다가 법을 지키겠다고 법관 출신들이 나가지고 저러고 있습니까? 윤석열 측에서 무슨 관할 문제도 이야기했는데 이걸 왜 서부지법에서 하냐? 그거에 대해서도 서울지법에서 이거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뭔 소리 하냐? 다 반박을 조목조목 그러니까 그거를 하고 있어요. 사실 반론이라고 얘기해도 안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1대1로 논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헛소리라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마치 이게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만드는 구도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예. 네. 아휴, 어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말려들 필요도 없고 그냥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셨죠? 얘네 가치관이 이렇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주장 계속 한다는 거.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런데 요런 내용들과 함께 이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게 여론조사입니다. 이택수 대표님, 네. 리얼미터 조사 나왔는데 네. 국힘 지지율이 올랐어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제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 진짜 설명 잘 해주셔야 돼요. 이해가 네. 전혀 안 되거든요. 첫 번째는 그
국기 결집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랠리 라운드 플래그 이펙트라고요. 네. 그러니까 국기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 효과다라고 하는데 국기 주변?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태극기고 미국이면 성적이겠죠. 네. 9.11 사태 때 부시 당시 대통령이 50%대 지지율에서 84%까지 올랐어요. 어떤 위기 상황이 됐을 때. 위기 상황이 그러니까 지난번 그 제주 항공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저는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그 조기 대선 이제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네. 이제 대선이 곧 있을 겁니다. 탄핵이 설마 기각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네. 국민의힘 지지층도 탄핵의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대표하고의 이제 대결 가능성 때문에 저렇게 좀 무리수를 두는 뭐 정치인들, 당원들 그다음에 또 아스팔트 태극기 부대가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보수층이 결집한 측면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오늘 발표된 일부 여론조사 결과 어제부터 발표되고 있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40%라는 이 결과들이 어제 그제 되게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제, 그거 준비해놨습니다. 네. 예, 그런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면 리얼미터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에 여론조사 꽃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영향을 미치는 밴드웨건 효과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수 언론 또 보수 유튜브들이 여론조사 일부 기관들한테 그런 조금 무리한 문항을 구성을 해가지고 같이 껴넣어서 그러면 이제 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건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대표님이 이제 얘기하시면서 언급해주신 게 네. 그 40%는 이제 윤석열 지지율이 지지율. 네. 40%가 나와가지고 뭐지? 이게 뭐냐면 했더니 네. 그 문항 자체도 좀 이상하던데요. 일단 첫 번째 언급을 해야 될 게 지지도 문항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뭐 탄핵 직전에 11%까지 갤럽이 빠졌다라고 하는데 그게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질문이거든요. 국정 수행 평가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얼마나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긍부정을 해서 긍정 평가를 우리가 지지율이라고 통상 얘기하는데 네. 직무수행 평가를 갤럽하고 리얼미터 등 다 요즘에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탄핵이 됐고 직무가 정지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일부 조사 기관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십니까? 라고 국정수행을 잘하냐 못하냐를 묻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저희가 그거를 뽑아왔는데 네. 요거 잠깐만 내려주시고 첫 번째 질문이 그겁니다. 선생님께서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얼마나 지지하십니까? 네. 이거는 평상시에 묻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잖아요. 4년 중임제면 이런 질문들을 해요. 다른 나라에서는. 근데 단임제 국가에서는 이런 질문을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출마를 안 하는데 지지 여부를 왜 묻습니까?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하냐 못하느냐만 묻는 거지 앞으로 출마할 수도 없는 단임제 대통령한테 이 사람을 지지하냐 그걸 왜 물어봐요? 그러네. 그걸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갤럽이나 리얼미터에 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조사 안 하냐? 탄핵됐습니까? 안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왜 안 하냐? 박근혜 대통령 때도 안 했고 아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윤석열 대통령 때는 왜 조사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조사 의뢰를 그럼 공식적으로 하시든지 그것도 아니면서 이 지지 여부를 자꾸 조사해달라는 이 문의 전화가 많이 오는 겁니다. 그것도 심지어 보수 언론 기자들도 물어봐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갑자기 등장한 이유가 조금 석연치가 석연치 않네, 않고 뭔가. 그러니까요. 네, 갑툭 이제 갑툭 여론조사다. 지지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아까 보여주셨던 네, 문항 그거 3번. 보여주죠. 네. 이 동반 질문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인데 아마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검찰 고발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네, 맞아요. 바로 이제 문항 3번 때문입니다. 지지도는 뭐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충분히 설명을 해야죠. 이게 국정수행 평가가 아니었다. 그냥 지지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문항 3번 선생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에 대한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불법 논란이라고 미리 인지를 좀 시켜주고 아니 근데 명태균 씨가 지금 나왔나요? 아주 구속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태균식 여론조사 아닙니까 저거는? 그렇죠. 그래서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강제 연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앞에 전제를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미지를 딱 씌워버리잖아. 체포 영장에 대해서는 아까 양준호 사장님 얘기하셨지만
서부지법에서 아무튼 그 이의신청을 기각했잖아요. 네. 5일날 기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게 3, 4일날 조사가 돼서 5일날 기각 판결이 나긴 전입니다만 그래도 보통은 어떻게 물어보냐면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해서 불법 의견도 있고 합법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등하게 항상 설명을 하고 아니면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질문을 하죠. 차라리. 얘기 안 해야 돼요. 이 상황. 예, 예. 동등하게 갈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예, 예.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오후였나요? 그 민컨설팅의 박성민 대표가 네. 사실 약간 보수 성향을 갖고 계신 정치 평론가신데 네네. 그분조차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질문들을 듣다 보면 진보층에서 혹은 중도층이지만 이 사안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불쾌설에 전화 끊는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은데. 중간에 전화 끊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네. 보수 가표집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 진보 중도층이 끊어버리니까. 그래서 최종 응답하는 1,000명만 응답을 받기 때문에 오죽하면 박성민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저는 박성민 대표랑 개인적으로 뭐 방송도 많이 하고 친분이 있어서 근데 성향은 확실히 보수 성향을 갖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오늘 오죽했으면 그런 말씀 하셨겠어요, 박성민 대표. 그 뒤에 것들도 마찬가지네요. 부정선거 얘기를 자꾸 물어봐요.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 그냥 객관적으로 상식적에 있는 분들 같으면 뭐 이 시국에 부정선거를 왜 물어봐? 끊어버릴 것 같아요. 저도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해서 공개 검증을 하자고 이 이상한 인간이네요. 끊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단정하고 묻는 네.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부정선거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게 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문항 앞에 좀 있다 보니까 지금 채팅으로도 저게 아니 질문이 저게 뭐야 뭐 파덕이님도 그렇고 감쉐이님도 그렇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보도만 보시면은 뉴스만 보시면 윤석열 지지율 40% 어우. 여론조사 결과 뭐 이렇게 보면은 뭐지 하실 텐데 여론조사 질문이 저거였던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 대표님이 1,000명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1,000명을 채울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보통 1,000명이라고 발표가 되는 거는 네. 이제 1,000명 채울 때까지 하는 거죠. 아 그리고 그러면, 네.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지금 문항 2번에 정당 지지도 문항이 있었거든요. 네네. 정당 지지도가 있으면 이거는 선거 여론조사로 분류가 되고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무조건 등록을 해야 됩니다. 아 그러면 전국 단위는 무조건 1,000명을 해야 돼요. 1,000명 이하는 발표 못합니다. 공표 보도가 안 됩니다. 아 예. 그러면 1,000명이 다 여론조사를 해주는 거를 해야 되고 완성도 그쵸. 있게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에게 전화를 해서 중간에 끊어버리면 그건 포함이 안 되는 거니. 그렇죠. 중도 탈락자들이 분명히 많이 계시는데 오. 중간에 끊어버리는 거죠. 아 그러면은 이거는 40%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아유 이거는 뭐. 그리고 네. 이제 하우스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뭐 뉴데일리 이제 한국 여론평판연구소가 뉴데일리의 의뢰를 또 오늘도 해서 여론조사 심의원에 등록을 했더라고요. 예를 들면 보수 매체에서 의뢰한 걸로 해서 하면은 확실히 보성향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하우스 이펙트를 배제하기 위해서 의뢰 언론사는 꼭 인사말에 공표를 안 해도 되게끔 법이 개정됐어요. 네. 다만 여론조사 기관명은 무조건 밝혀야 돼요. 기관명은 리얼미터 네. 혹은 뭐 한국갤럽, 여론사 꽃, 한국 여론평판연구소. 근데 여론평판연구소가 여기 제 대표를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아, 그래. 지금 여러분 방금 보여드렸던 그 문항과 함께 여론조사를 했던 곳이 한국 여론평판연구소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곳이 이제 최근에 봤더니 한 1년 전쯤에 이제 뭐 고성국 박사님, 고성국 TV 네. 뭐 또 이런 쪽에 여론조사 의뢰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고성국 씨. 네, 제가 알기로는 고성국 박사가 이 회사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TV로부터 의뢰를 많이 받아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고성국 관련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이제 오늘 보도가 난 거를 봤는데 아마 직접적인 뭐 임원이라든지 지분 관계는 없을 텐데 의뢰를 많이 받아서 한 게 그러니까 한국 여론평판연구소가 뉴데일리, 뭐 고성국 TV, 뭐 이런 등등 그리고 뭐 관련된 유튜브에 좀 나갔던 걸 아는
국민의힘 당원들 아니면 유튜브 시청자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겠죠. 아, 여론조사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김어준 그렇죠. 공장장이 하는 걸 그렇죠. 알기 때문에 네. 타 조사 기관에 비해서 조금 민주당 지지율이 높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낮은 거는 불가피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네.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이렇게 매주 일주일 단위로 등록하는 거 보시면은 리얼미터 가장 중간에 있고요. 네. 이제 여론조사 끝이 제일 왼쪽에 있고 그다음에 여론조사 공정 어. 이런 평판연구소가 제일 오른쪽에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 중에 이제 뭐 이렇게 방향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리얼미터는 가장 중간에 있다. 늘 중간에 있다. 너무 중간적이어가지고 참고로 오늘 채팅창은 안 보셔도 됩니다. 네, 뭐 채팅창은 뭐 늘 구라미터고 하니까 이미 다 각오를 하시. 거긴 굳은 살이 단단히 박혀 있죠. 왜냐하면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네. 저희한테 더 구라미터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네.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대표님? 저는 양쪽에서 고르게 욕 먹으려고 항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그게 또 공정하다는 의미다. 네, 그럼요. 아, 네. 아, 여러분 또 그렇다고 해서 더 남기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채팅창 켜고 계신데. 입에 짝짝 붙어요 구라미터. 아,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입에 짝짝 붙어요? 아우. 아이고. 근데 앞으로는 사실 변호사님 우리가 항상 뉴스를 전하고 있지만 야 국힘은 진짜 속된 말로 이제 그냥 정신 놓고 가버리는구나. 왜냐면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이 많은데 국힘 정당 지지율도 그렇고 이런 게 좀 어쨌든 리얼미터 것도 올라 있잖아요. 네. 이게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쨌든 민주당은 싫고 어쨌든 이재명은 싫고 이런 분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또 뭉칠 수밖에 없는 현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위기라고 느꼈을 때 뭉친다는 게 그들 입장에서 위기라고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저는 10분 이해를 해요. 근데 그래서 저 국민의 의원들에 대해서 더 강하게 지적하라는 게 그런 줄 알면서도 왜 그렇게까지 저렇게까지 나오냐라는 거예요. 어차피 자신들의 지역구에서 자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라면 저렇게 나오지 않아도 돼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라면. 그렇죠. 근데도 저렇게 국민 전체 입장, 대한민국 전체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배신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윤석열 만약에 체포되고 구속되는 순간 오잖아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아설 겁니다. 또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좀 전에 이 여론조사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저는 이거 굉장히 심상치 않다고 보는 게 아까 굳이 제가 부정선거 관련 항목이 이렇게 2개, 3개 들어가는 거 의심해 봐야 된다. 요즘 각종 커뮤니티, 특히 대학가를 중심으로 해서 부정선거 의혹이 어마어마하게 제기가 되고 있어요. 아니 그 몇 번을 확인시켜 줘야 돼? 그러니까 이 어디서 지금 도대체? 상대적으로 정치 뉴스에 관해서 자세하게 보지 않고 있고 선거를 직접적으로 치러보지 않은 20대 초반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모르잖아요. 얼마나 우리 선거 관리 시스템이 엄밀하게 돼 있는지 그냥 뭐 스쳐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갑작스럽게 그런 얘기가 확 나오니까 저도 뭐 가까운 좀 친한 이런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진짜 그래요? 라고 그래서 와. 그 친구가 그렇게 무슨 뭐 정신 나간 친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 물어봐 이런 거를? 야 대한민국 선거관리 시스템이 있을 수가 없어. 일단 그 친구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해킹이라는 게 이러저러서 불가능해. 인터넷에 연결돼 있지도 않아.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왜 그래 그러니까 요즘 가는 데마다 다 부정선거 얘기라는 거예요. 걔들 20대 게시판마다. 아 그래요. 집중적으로 이 온라인 팀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정당성을 만들어내고 또 이 보수층에서 위기로 느끼는 게 이번 탄핵과 관련해서 이 2030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특히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보수층에서는 어떤 입장이냐면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여기서 윤석열하고 상관없이 이거를 조금이라도 정당하게 만들어놔야겠다는 그 발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조심스럽지만 제 추측이지만 여기서 문항 보는 순간 그렇네 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왜 지금 이제 와서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해야 된다는 얘기를 굳이 물어봐요. 무슨 부정선거 의혹이야. 의혹도 없잖아. 그러네요. 국정원에서 발표하고 검찰이 발표하고. MBC에서요. 그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연초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전국 국민들 중에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10명 중에 3명이나 되고요. 그래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5%나 믿고 있어요. 보수층에서도 한 50%가량 믿고 있고 아마 지금 조사하면은 조금 더 늘어났을 거예요. 그래요. 네. 연령대도 혹시 나와 있습니까? 연령대도 있죠. 연령대에서 20대, 30대가 29%가 이걸 믿고 있고요. 부정선거를. 29%. 예. 30대가
17%가 믿고 있고 40대 24%. 근데 이제 50대부터는 많이 60대부터는 많이 늘어나서 40% 이상입니다. 어르신 60% 70%가. 아이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를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선관위에 군인들이 투입됐을 때 사실 선관위 직원들 중에서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직원들도 이제 체포하려고 했다는 그런 뭐 보도들이 네, 나왔잖아요. 맞아요. 네, 있었습니다. 열심히. 지금 여론조사 혹은 선거 자체를 믿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학자들 아니면 통계학자들이 좀 나서서 좀 국민들을 설득하는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20대는 제가 한번 잘 준비해가지고 한번 이거 컨텐츠 같은 거 만들었으면 좋겠다. 왜 그게 그렇죠. 낭설이고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인지를 한번 해야겠네. 근데 우리나라 투표가 일단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투표거든요. 투표용지에 투표해서 그렇죠. 그걸 오프라인 개수하고 이제 집계하는 것만 그런 건데 실제 수개표를 했을 때 뒤집힌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런 얘기들을 설명을 해도 그런 유튜브를 본 사람들은 제 말보다 그분들의 말을 더 많이 그 유튜브 말을 믿기 때문에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요 부정선거 말도 안 되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전 또 하나 궁금한 게 명태균이 여론 조작을 했잖아요. 네. 이거 지금은 뭐 수사 단계에 있습니다만은 결과 분명히 나오겠죠. 확실한 여론 조작을 했고 그리고 그거를 윤석열이 받았다. 이거 밝혀지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건지도 굉장히 저는 뭐라고 할지 궁금합니다. 알아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지금 여론 조작이 굉장히 강렬하게 부정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맞서서 뭐라도 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명태균은 최소한 북한하고 연계돼 있지는 않잖아라는 얘기를 극우 유튜버들은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을 거예요. 이게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심합니다. 사람들이 진짜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가장 경계하는 게 그런 부분인데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아직 뭐 물이 들지 않은 그러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오류에 빠져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저희가 끊임없이 더 넓혀야 돼요. 우리끼리는 다 알지만 그 우리끼리에서 끝나면 안 돼요. 맞아요. 네. 답답하다. 아유, 저 왜 저러나가 아니라 네.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알려줘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고요. 좀 주제를 바꿔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말에 정말 많은 시민분들이 우리 변호사님도 방송 많이 하시면서 오늘 하루에도 키세스 군단, 키세스 시위대 정말 그 추운 날씨에 은박 담요도 아니죠. 그냥, 그 비닐 예. 막 덥게. 덥게 예. 그거를 뒤집어 쓰시고 한남동을 지켜 주셨습니다. 근데 그거와 다르게 왜 그분들이 거기 지켰겠어요. 그 와중에도 공수처를 신락 같은 희망으로 믿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체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말에라도. 이루어지기를. 그런데 지금 오늘 이제 나온 상황들을 쭉 보면은 참 정말 답이 없고 실망스럽고 이런 공수처입니다. 뭐냐? 공수처에서 일단 경찰한테 일임하겠다. 오전에 그렇게 밝혔었죠. 공문을 보냈죠. 경찰에서는 법률 검토해 보겠다고 했지만은 결국에 야 이거 문제 있네. 우리가 왜 이거 우리한테 줘 해가지고 결국에 또 다시 하기로 했어요. 네. 상황 정리를 해보자면 그런 상황이 좀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그 과정을. 과정은요. 결국에 공수처에서 우왕좌왕했다라고밖에 얘기 못 하겠어요. 아니 뭐 얘기 못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맞죠. 그러니까 뭔가 여론은 뜨겁고 문매를 맞고 있는 상황인 건 알 것 같고 하지만 다시 들어가서 자신들이 직접 주도적으로 이끌 자신은 없으니까 그리고 이 상황 지난 금요일에 이 체포가 불발되고 난 뒤에 경찰 쪽에서 나온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경찰 쪽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집행하려고 했었는데 맞아요. 결국 그걸 막았었던 게 공수처인 걸로 지금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다시 들어가도 그런 의지를 보이기는 힘들어 보이니까 그러면 아예 알겠습니다. 우리 손 뗄게요. 근데 손을 떼다 보니까 아니 그럼 공수처는 앞으로 할 일이 아예 없는 거 아니야? 필요 없는 조직 아니야? 그러니까 손은 떼는 건 아니고요. 잡아하면 우리가 할게요. 여전히 이런 모양을 지금 주장을 하니까 경찰 입장에서 그걸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야 얘는 뭐 하자는 거야? 그렇지. 라고 하니까 이거 법적으로 문제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였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저는 지금 오동원 처장만큼은 뭐 경질을 하든지 공수처장. 예, 공수처장 오동원 공수처장만큼은 경질을 하든지 자발적으로 사퇴를 하든지
왜냐하면 공수처 내에서도 이 부분을 그러니까 공수처가 힘이 없는 건 맞아요. 애초에 민주당에서 이 안을 만들 때는 적어도 검사 50명에 직원 70명 이런 정도 수사관 70명 이렇게 규모로 끊으려고 했는데 지금 13명 있잖아요. 검사만 12명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제대로 힘을 못 쓰고 있는 건 맞는데 그걸로 핑계될 상황은 아니에요. 경찰이 확실하게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근데 불안한 요소는 딱 하나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경찰 아까 말씀드렸죠. 경찰에서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당장 다시 영장 집행할 때 경호처 직원을 막았으면 우리 바로 현행범 체포하겠다라고 입장을 정리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또 지휘권을 가졌다는 이유로 어차피 우리가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경찰도 인정했으니까 좀 기다려봐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무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오동훈 처장에 대해서는 뭔가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 오늘 공수처 차장 검사 이재승 검사가 브리핑도 했는데 이것도 얼마나 본인들이 능력 없는지를 자인하는 꼴이 뭐냐 이런 발언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1차 집행 때 경호처 반발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또 하나는 그 정도로 강한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지 못했고 당연히 경호처의 협조를 기대했다. 그리고 물리적 충돌의 위험성, 예측 없는 돌발 상황을 피해야 할 것 같아서 경호처장을 체포를 하려고 했지만은 경찰이 이제 하자고 했죠. 근데 경호처장 체포 저지한 거 맞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아니 물리적 충돌을 예상하지 못했고 잘 협조해 줄 걸로 알았다면 왜 새벽에 가요? 그렇죠.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어. 아 변호사님 이거 아니 정확하다. 뭐하러 6시에 모여가지고 그 시간대 새벽에 출근을 해. 그러니까요. 그냥 아침 9시 출근해서 10시쯤 오지. 그러니까. 경찰이 어차피 저 출입구 다 확보해놨는데 네. 거짓말을 해도 그렇게 속이 뻗지 보이게 거짓말을 해. 아이고 물리적 충돌을 예상 못했다는 게 그 전날까지 협조 공문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경호처에서 우리는 원칙대로 하겠다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막아서겠다고 입장 밝혔잖아. 아 그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보는 거야 도대체. 공수처장도 애초에 뭐 많이들 얘기하셨겠습니다만은 공수처장이 왜 그 중요한 날에 안 갔을까도 저는 좀 의문이에요. 갔으면요 더 못했어요. 아 그래요? 지금 보니까 첫 번째 관문도 못 넘었어요. 아이고 대표님은 언제나 얘기하고 싶으실 때 손 들고 얘기하시면 제가 바로 네, 기회 네.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는 네. 이럴 바에는 이럴 바에는 그 한남로 관절을 서울구치소가 서울에 없잖아요. 네. 네. 서울에서 본원으로 해가지고 담을 넓게 쌓는 겁니다. 관절을. 아 그냥. 지금부터 차라리 예, 그냥 담을 쌓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고 싶은 경호처 직원들은 이제 석방 시켜주고, 석방 시켜주고. 예, 단전 단수하고. 지금 뭐 철조망이랑 다 했다 그러니까 네. 잘 됐다. 담을 그냥. 좀 높게 쌓으면 됩니다. 그 위로 그리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서울구치소 본원. 네. 오죽 답답하면 자꾸 오죽 이러네요. 답답하면 여러분 이렇게라도 잠깐 웃고 가자고 또 대표님이 다 이거 유머 안 나오시면 거기다 그냥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편안하게. 식자재 공급 끊으면 공급 끊고. 예 밥하고 술 못 들어가게 하면 예. 네.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는 이제 그대로 넣어드리면 되니까. 네, 다행이네요. 뭐 밥은 끊고 네. 그 강아지 키운다니까 사료만 좀 넣어주면은 뭐 나눠서 먹겠죠 자기들끼리 알아서. 네, 그거 그냥 웃자고. 네, 이렇게라도 좀 웃어야죠. 오죽 답답하면. 오죽 답답하면. 근데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은 네. 아이디어. 저도 갑자기 솔깃한데요. 솔깃합니다. 2차 체포 이제 이번 주 말에 한번 해볼 거 아닙니까? 영장 다시 나오면 네. 그때도 실패하면 그냥 담을 높게 쌓는 거. 아니 밥 넣고 서울구치소 지금 과밀 수용이거든요. 네. 남는 재소자들 다 거기로 넣는 거야. 그것도 방법이네요. 좀 나눠가지고. 여기로 야 들어가 있어. 역시 양 변호사님은 역시 하나 그것도 가르치는 방법일 수 있네요. 부서 딱다 넣는 거 재소자들. 그것도 방법입니다. 예. 아침에 제가 뉴스공장에서 얘기하려다가 너무 파장이 커질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잠깐만 그럼 말씀 지금 여기서 테스트 한번 해본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아니, 조용하게 좀. 그래서 양 변호사님이 또 좋은 의견 얘기하셨으니까. 네. 아니 원래 중남미 교도사들 중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넣은 다음에 안에서 알아서 살아라고 하는 것도 맞아. 있거든요. 맞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박시영 대표랑은 이런 얘기 못하죠. 왜냐하면 변호사님이랑 이런 얘기 해야지 또 이렇게 또 법적으로 또 문제 없게끔 풀어가시잖아요. 100% 농담이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농담이죠. 네. 그럼 요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공조본에서 이 체포영장 관련해 체포영장 기간 연장을 위해서 서울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재청구는 한 거고 영장 유효 기간 그러니까 이제 언제까지 기간을 잡을 것인지는 확인이 어렵다.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준다는 건데 아직까지는
체포영장이 일단 첫 번째 궁금한 거. 체포영장이 나올 것인가? 그리고 나온다면 똑같이 이번에 실패했던 그 과정 그대로 그냥 공수처가 가고 경찰이 지원하는 협력하는 그런 그림으로 가는 것인가? 네. 어떻게 일단은 이번에는 나올 거예요. 나올 왜냐하면 거다. 네. 윤석열 측에서 그 말도 안 되는 영장에 대해서 영장을 불법 무효라고 했잖아요. 법원 입장에서 봤었을 때도 이게 야 대한민국의 판사가 적법하게 법률 검토를 해서 발부한 영장, 게다가 그 영장은 이 일을 한다는 건요. 일단 뭐냐면 뭐가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집행을 한 다음에 이 집행이 잘못됐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집행도 하기 전에 이해하는 건 없어요. 더 그렇네. 예, 법리적으로. 근데 그래서 뭔 소리를 했냐면 윤석열 측에서 사실상 이게 막 다 공개됐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집행이 된 거나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헛소리를 서울지방법원 이제 부장판사가 야 헛소리 하지 마라고 다 주르륵 쓴 겁니다. 사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런 소리 하면 야 임마 뭐 헛소리 하지 마 이러고 말았을 텐데 그렇죠. 그래도 대통령 신분이 있다고 예우해 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집회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난 금요일에 무산이 됐고 3일날 무산이 됐고 5일에 이 서울지법 부장판사가 이 부분을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니네 이제 이의 신청할 이유가 없어. 내가 완벽하게 이제 문제 없다고 얘기를 했어. 하니까 이번에는 발급을 해줄 거예요. 이번에는 예. 근데 그 다음부터 일주일 정도 또 만약에 집행을 못 해내면 그 다음부터는 법원 입장에서도 고민스러워요. 체포영장이 보통 일주일 이 유효 기간 가집니다. 유효 기간이 보통 일주일입니까? 예. 그럼 대통령이니까 좀 길게 해주면 안 돼요? 대통령 예우해줘야죠. 예우 한 30. 차원에서? 뭐 우유도 아니고 6일만 해야 될 필요는 있으니까 좀 길게. 그럼 또 공서가 또 너무 검토할까? 예, 멸균이라고 검토처니까. 생각하고 그냥 길게 해줄 수도 있는 뭐. 대표님 애드립 치실 때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하신다며 왜 자꾸 눈치 보면서 하세요? 아니 근데 눈치를 보시니까 더 재밌어. 눈치를 보시니까 더 재밌는 근데 너무 것 같아요. 짧아요 6일이면. 그러니까 근데 이제 6일 정도 나오는 거고 나온다면은 네. 그리고 나올 거라고 일주일, 예측을 하고 예, 계시고 예. 일주일 정도 네. 그러면 다시 나온 체포영장은 무조건 해야지 또 내달라고 하면 그때는 안 해줄 것이다. 그때는 법원 입장에서도 곤란하다고 생각할 수가 아. 있죠. 이거 뭐 법원을 가지고 왜냐하면 그러면 법원이 우스운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 전가가 마치 법원에서 이거를 잘 못해줘서 하는 것처럼 법원의 영장이 잘못돼서 이게 집행이 안 되는 것처럼 또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면 진짜 공수처 뭐 경찰은 이미 그런 각오를 보였으니까 진짜 이제는 그 부처의 존립 여부를 놓고 다퉈야 돼요. 공수처에 예, 아니 저쪽에서는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잖아요. 저 제정신 아닌 인간들. 그렇죠. 근데 이제 과정 자체는 똑같이 일단은 갈 수밖에 이렇게 없는 갈 거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오늘도 경찰에서도 입장을 밝혔고 다시 한번 같이 아니 가겠다. 공수처에서 나오는 일장이 말이 안 되는 게 공수처 검사한테 야 공수처 니네 체포를 허락해라고 거기에 써 있는데 거기 그걸 경찰이 들고 갖고 이 공수처 건데요. 제가 대신 들고 왔어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만약에 검찰도 그 군 수뇌부들 잡아다가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내란 관련해서도. 그러면 공수처가 아니라 검찰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갔다 그러면은 근데 그것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사실상? 사실상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할 야 검찰도 저 내란죄 수사권 없는데 똑같은 얘기를 검찰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경찰이 수사하면 받겠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경찰은 영장 청구 권한이 없거든요. 공수처든 검찰을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 지금 나와 있는 체포영장은 요거는 경찰에서 공수처한테 요청해서 나온 게 아니고 공수처가 네. 받은 건가요? 네. 아. 공수처가 직접 직권남용죄에 관한 수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 사건으로서 내란죄도 우리가 수사를 하겠다. 대통령 관련 사건이니까. 근데 그건 뭐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법원에서 전혀 법원에서 문제가 그걸 없다. 왜냐하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검찰에서도 다 김영현 전 장관이라는 이런 자들 다 구속 기소했잖아요. 그렇죠. 기소까지 다 했잖아요. 법원에서 다 허락해 준 거예요. 공수처의 존립 이 여부도 이번 2차 체포 집행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요. 좌우될 것 같고 경찰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이번에 체포 못하면 해외에서 우리나라 경찰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영장이 발부된 사안조차 그러면 공수처, 경찰 존립 여부가 흔들리는 거고 우리나라의 위신도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든 좀 집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그 경찰에서는 그 의지를 굉장히 강력히 하고 있기 때문에 국수본에서는 브리핑을 통해서 경찰이죠. 특공대 투입 여부에 대해서도 가능한 방안 검토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더욱더 필요하냐고 느껴지냐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사진도 준비했습니다. 관저가 철조망 쌓고 야 이거 보세요 지금 저 철조망 지금 쌓아놓고 버스도 계속해서 더 강하게 세워놓고 있어요. 원래 최초의 공수처가 체포하러 갔을 때 입구 막았던 그것도 버스 5대로 지금 막아놓고 계속해서 지금 버스로 입구를 막아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버스 5대를 어떻게 막아놨냐면요. 가로로 한 대를 놓고요. 세로로 3대를 놓고요. 그 뒤에 가로로 막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성벽을 그러니까 가로로 놓고 세로로 놓으면 이쪽에서 밀어붙여도 안 밀리잖아요. 그런 구조를 만들어놨고 지금 철저하게 보는데 저건 공영권정을 훼손죄라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슨 권한으로 관저에다 저런 걸 해놔요. 그 변호사님이 얘기해주신 이 가로로 막고 최초에는 요거 한 대밖에 없었던 한 대밖에 거잖아요. 없었죠. 그 정도는 밀면 밀려요. 근데 그럴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막고 나서 이 가로를 막은 거예요. 버스 세대를 또 수직으로 막은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또 가로를 막았어요. 무슨 나 진짜 그걸 보고 저건 그냥 불법 점거예요. 불법 점거. 불법 점거. 그러니까 오늘 제가 오면서 전용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 1차 체포 당시에 충분히 체포할 수 있는 여건이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1차, 2차, 그리고 3차 마지막까지. 근데 그 기회를 공수처 때문에 좀 놓친 부분이 있다라고 지금 경찰 내부에서 얘기들이 나온 게 맞아요. 보도가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더 두터운 차벽, 그다음에 철조망까지 채워졌기 때문에 아마 집행이 돼도 하루 이틀 사이는 안 될 것 같아요. 한 2, 3일 정도 걸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단박에 하려면 진짜 헬리콥터 그러니까요. 가 내려가는 수밖에 없을 것 위에서 같아요. 내려와야 돼. 네.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헬리콥터 그러니까 경찰 특공대를 포함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의 인원을 한 번에 투입해야 된다고 오히려 봅니다. 압도적으로.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물리적 충돌이 없어요. 그렇죠. 그게 공권력이죠, 예. 사실. 어설프게 야 저쪽 200명 있으니까 우리 300명 보내 이러면요 예, 예. 싸워요. 맞아. 근데 200명 있는데 한 2,000명 보내잖아요. 그거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헬리콥터, 경찰 헬리콥터, 소방 헬리콥터 다 떠가지고 네. 뭐 만에 하나 환자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헬리콥터가 많이 좀 떠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체포영장을 경호처장에 대해서 발부받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경호처장하고 그 체포영장이 있으면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경찰에게도 공수처에게도 생기거든요. 그 사람들을 먼저 특공대를 통해서 내부에 들어서 잡아버리면 맞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 머리를 끊어내면은 예,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저거 언제 그 다투대로 버스 다스를 어떻게 밀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경호처장이 뭐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서 경호처가 하는 것이고 그거를 포기하면 뭐 직무유기다 이런 발언을 하는데 아니 특공대가 내려와 가지고 뭐 때립니까?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조사를 받기 위해 데리고 가는 건데 그게 무슨 안전의 위협입니까? 그러면 헬리콥터로 특공대가 내려와서 윤석열 대통령 헬리콥터로 또 이렇게 하면은 다 완전 찍히겠네요. 완전히 그냥 헬리콥터로 실어 가면 이득수 대표는 오늘 작정을 하셨구나. 그럼 그거를 노리는 건가? 그래서 그러니까 딱 위로 이렇게 위로 데리고 가면서 예. 사다리에 태워가지고 그러면 이거 해외 토픽감인데 그렇죠? 야, 애들이 많이 생각 안 나시면 쉬셔도 됩니다. 잠깐 무리하지 마시고. 야, 근데 지금 우리가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지금 헬리콥터 아이고, 그렇죠. 특공대가 가면 헬리콥터로 체포하는 거잖아요. 차라리 무슨 뭐 밖으로 끌고 근데 그것도 방법일 수는 있겠네요, 진짜. 그럼 이렇게 가려요? 가리고 올라가나? 그거 모르죠, 저도. 예. 아니 근데 뭐 진짜 차로 밖에 사람 많고 뭐하고 한데 그 안전이 위협되면 헬리콥터로 뭐 데리고 가는 것도 그러니까요. 방법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근데 시간이 벌써 50분이네. 저희가 그럼 한 5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았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짧게씩만 여쭤보고 답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래도 짚어야 될 것 같아요. 그 경호처에서 이번에 대치할 때 네. 보도를 보니까 그냥 일반 병사 있잖아요. 네. 의무복무하는 그 일반 병사를 동원한 사실도 경찰이 확인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일반 병사를 만약 경호처가 데려다 썼으면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좀 있어요? 이건 그러면? 분명히 직권남용이죠. 직권남용. 네, 그거를 경호처장이 했든 경호차장이 했든지 간에 그럴 권한이 없죠. 그러니까 경호 지금 처 훈령상 경호처에서 이 김용현이 만든 바꾼 거예요. 네. 경호처의 시행령에 따라서
그 자기를 관할구역 내에 군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그렇지만 군은 어디까지나 그 관저 외곽의 수호에 그치는 것이지 외곽에는 멀쩡히 군대 간 우리 그 만약에 우리도 보시는 분들 중에도 계실 수도 있어요. 멀쩡히 군대 간 아들이 지금 탄핵된 대통령 하나 맡겠다고 갑자기 영문도 모르고 서 있다가 경찰에 체증돼서 지금 그 공무집행 방해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처벌받을 수 있는 위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그 군인들을 탓해야겠어요? 그 명령을 누가 했는지 탓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고 확실하게. 뭐 워낙 네. 근접해서 촬영이 이루어져가지고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부모님들은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 네. 있고요. 오늘 아무튼 저녁 뉴스 보니까 그 병사로 보이는 군인들로 보이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다고 영상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이번 2차 이제 체포 집행 때는 아마 이 경비단 이제 이 장교들도 이제는 용납하지 않겠죠. 이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그렇죠. 아니 이거 위법적으로 막아내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보도된 것처럼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맞잖아요. 네. 그 막은 사람들 다 불법적으로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연금이 아예 박탈되는 거예요. 일단 공무원이라는 연금은 반은 자기 월급에서 내고 반은 국가에서 지원금이니까 국가에서 지원금 낸 부분이 없어집니다. 아 국가가 내준 게 네, 공무원 연금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경호처에서 얼마나 지들 나름대로 철저하게 조사를 했냐면 그 지금 군을 동원하면서 군인들에게 계급장 떼고 명찰 다 떼고 검은 옷 입으로 흑색 마스크 착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호처는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한 거예요. 그렇죠. 거기를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물리적 충돌 없을 거야 이러고 갔다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정말 하여튼 근데 경호처 지금 처장도 그렇고 그 입건이 됐는데도 출석을 안 하는 자세부터가 아니 이들을 그게 빨리 잡아들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자기는 한시도 비울 수 없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게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다. 어차피 김영현이 기용을 해서 자기 어차피 이 사람도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선거까지 나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반은 정치인인 거거든요. 내가 여기서 그러면 앞으로 지금 비해서 윤석열을 잡아가는데 협조를 해준 사람으로 하는 게 나의 정치 인생에서 도움이 될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살아가는 게 설령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을 것이냐를 생각을 했었을 때 후자를 택한 거죠. 근데 그래서 아까 그 국민의힘 의원들 관저앞에 간 사람들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 자기 살 길이 중요해요? 이 상황에? 맞아요. 근데 그 와중에 이거 한 방에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안 했던 게 아시죠? 최상목. 네,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대로 최상목입니다. 근데 최상목이 그냥 솔직히 한마디 했으면 그냥 끝나는 거죠. 경호처에 야 그거 막으면 안 된다. 협조해라. 네.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거는 팩트죠 사실상. 왜냐하면 대통령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봤더니 권한대행도 정말 즐기고 있어. 최상목이가. 저희가 사진 몇 개 준비했는데 보여줄 수 있습니까? 자 오늘입니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오늘 만나가지고 웃음이 나올 땐가요 지금? 나라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나는 모르겠어요. 뭐 저런 것까지 트집 잡냐라고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좀 웃음 짓고 뭐하고 하는 것 자체도 좀 그렇고. 그리고 블링컨이 정확히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법적 절차에 따라서 민주주의를 회복할 걸 우리 믿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미국 입장을 전했어요. 미국에서는 빨리 잡아 놀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그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집행할 때 보니까 뭐 회의하고 있더라고요. 그 공수처가 협조해달라는 거에는 에휴. 대답도 안 하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계 신년 인사와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저기서도 웃고 있어. 나 저게 정말 저 어떻게 이 시국에 대통령의 역할 필요한 건 해야 되지만 저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재계 인사들이 바라는 것도 하나일 거예요. 이 상황이 빨리 안정돼야지 우리가 당신이 와가지고 우리랑 악수해 준다고 해서 지금 국가 경제의 신인도가 올라가겠니? 빨리 이 상황이 정리가 돼야 우리도 나가서 뭘 하든지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지금 저 트럼프가 지금 얼마짜리를 요구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너 지금 우리한테 와서 악수하고 있어? 그 이재용은 그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한 200명 있었으면 나도 안 잡혀갔을 텐데. 나는 억울하게 잡혀갔네. 그러니까요. 아이고 지금 저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가 빨리 만나볼 수 있는 거는 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파면, 그러니까 탄핵. 그게 제일 좀 빠를 것 같은데 속도도 헌재에서 내는 것 같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14일, 16일, 21일, 23일 그리고 2월 4일 5차 기일까지 미리 잡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빨리 진행되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들이 있던데. 일단 참고로 이 헌법재판소의 그 탄핵 그 절차는요 형사재판을 준용하기 때문에 첫 번째 기일과 두 번째 기일 사이 이틀밖에 없잖아요. 네. 이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 만약에 윤석열 이제 형사재판을 준용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윤석열이 나오지 않으면 두 번째부터는 출석하지 않더라도 그냥 진행하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이렇게 미리 스케줄을 다 잡아놓고 안 나올 거야 이틀 뒤부터 우리끼리 재판할 거야라고 딱 공표를 해버린 거예요. 하지만 저도 동의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빨리 진행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길어요. 수사를 이거 파면되고 나서 수사 받는 다음에 벌써 2월이 넘어가야 돼요. 어쨌든 아. 너무 길어요. 우리 다 저 그 사이에 국민들 화병 나서 못 삽니다. 그렇죠. 2월 4일이면은 지금 이제 1월 6일이니까. 2월 4일 날 만약에 5차 기일 날 그때 끝낸다고 할지라도 결론은 적어도 한 보름 정도 있다가 내요. 그럼 2월 중순이나 말이에요. 아무리 빨라도. 아무리 빨라도 그럼 2달을 기다려야 돼요. 이 상황에서 이 상태로. 그러네. 그럼 진짜로 저 담 쌓는 게 빨라요. 이택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제일 좋은 그림은 설 전에 윤석열 체포돼서 아 이번 주에 해야죠. 이번 주에 영장 나올 테니까. 영장 다시. 나오면 바로 해야 된다. 그게 가장 이상적이긴 하죠. 네. 빨리 하는 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세요, 대표님? 저는 아까 이제 그 최상목 권한대행 네. 이 민주당이 사실 당장 탄핵을 왜 안 하냐 답답한 또 국민들도 계실 텐데 이 뭐 보수 언론에서 대행의 대행이라고 해서 계속 이제 뭐 반격도 했잖아요. 최상목 이 대행을 만약에 또 탄핵하면은 보수 진영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을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도 답답하지만 지금 참고 있는 거거든요. 이분이 조금 그 헌재 재판관도 임명을 해주고 또 이런 부분 경호처장한테 지시를 내려주면 간단하게 끝날 일인데 지금 그 한 분의 이 어정쩡한 이 스탠스 때문에 지금 전 국민들이 힘들고 경제는 더욱 더 지금 파탄이 나고 있는데 어제 저 페이스북을 이제 가끔 그냥 읽기만 해요. 쓰진 네. 않고 요즘에. 근데 알 수 있는 친구, 알 수도 있는 친구 이렇게 오잖아요. 친구 청 말고. 네네. 알 수도 있는 친구인데 이 최상목 이분이서 저는 가짜 계정인 줄 알았어요. 오. 알고리즘이 추천을 해주는데. 제가 이제 어. 민주당 분들도 뭐 친구가 많지만 국민의힘 친구들 있을 거 아닙니까 보좌관들. 그러니까 친구의 친구니까 저한테 그래서 이분이 왜 이게 이 시점에 알 수 있는 친구로 떴을까 했더니 페이스북 이 뭐 사진 이걸 바꾼 것 같아요. 사진 바꿨어요. 그렇죠. 프로필을 네. 뭔가 바꿨다고. 밝은 모습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진짜 대통령 노래하네. 네. 본인이 했거나 누가 참모가 해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 놀이를 하는 걸로밖에 생각 안 하고. 생각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그리고 저 밑에 저것도 추가했어요. 대통령 권한대행. 저 문구도 추가한 겁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네. 장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태의 엄중함을 지금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오늘 새벽에. 아, 근데 지금 이런 일이 있었군요 또. 그러니까요. 마지막으로 변호사님이 요것만 정리해 주시고 두 분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뭐냐? 정말 많은 유튜브 채널에서 다루고 있고 저도 오늘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이거는 꼭 많은 곳에서 자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국힘에서 밀고 있는 탄핵 사유에서 왜 내란죄 뺐냐 다시 해야 된다 이런 되지도 않는 주장을 하는데 이게 왜 되지도 않는 주장인지 저는 굉장히 자주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님이 요거를 깔끔하게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걸 정리를 한 번만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냥 그날 지난해 12월 3일 날 윤석열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는 다 아시잖아요. 국회에 군인들 보냈고 선관위 무료 점거를 했고 이게 위헌 위법 말도 안 되는 포고령이라는 거를 내려가지고 국회의원들도 정치 활동을 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행동을 어떻게 봐야 할 때 법에 여러 가지 법에 걸립니다. 그리고 국무회의 심의도 제대로 안 거친 것으로 지금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것도 지금 계엄을 하는 데 있어서 절차도 어겼기 때문에 그리고 포고령도 헌법에 보면 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반드시 대통령이
국회에 통보해 주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 승인을 받았는데 거꾸로 국회를 아예 막으려고 했어요. 통보도 안 하고 예. 막아버리려고 자, 했죠. 이런 모든 행동들이 그럼 이걸 뭘로 이거 단죄를 할 것이냐라고 왔었을 때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는 뭐냐면 글자 그대로 대통령 자리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파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헌법재판소 할 일이에요. 내란죄는 아시다시피 이제는 다들 아실 거예요. 형법에 의해서 이거는 살인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야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보니까 야 탄핵하는 데 있어서 내란죄로 처벌할지 말지까지 우리가 할 건 아니야. 그건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하면 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계엄행위가 내란죄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따지지 않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게 헌법이 위반되는지만 보겠다. 오케이, 깔끔하다. 딱 하나 더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요즘 이제 연말연시잖아요. 음주운전하면 두 가지로 처벌받아요. 하나는 벌금이나 징역형을 가고 이건 형사처벌이에요. 네. 하나는 면허가 취소돼요. 네. 이건 행정처분이에요. 어. 같은 음주운전을 놓고도. 네. 근데 헌법재판소에서는 면허 정지할지 취소할지 요거 따지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벌금할지 징역은 나중에 보겠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계엄은 선포가 되었고 네. 그게 위법했냐 예. 아니냐. 예. 요걸로 근데 거기에 무슨 법을 적용할 것이냐. 네. 그거는 현재 사회. 그래서 내란죄 빼고 가는 게 전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고 저희가 전화 인터뷰가 준비가 또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잠깐만 기다리시고요. 우리 대표님 혹시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세요? 정한되면 담 쌓자. 네, 정한되면 담사자 깔끔합니다. 찬성. 자, 저녁에 또 귀한 발걸음 해주신 이택수 대표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저희가 잠깐 전화 연결을 좀 준비를 했는데 이 공수처의 대응과 그리고 경찰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저희가 우리 얼마 전에 두 분 나가셔도 됩니다. 아, 네, 가셔도 돼요. 우리 민관기 경감님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잖아요. 그래서 경감님한테 체포는 또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지 다양하게 좀 의견을 여쭤보고자 하거든요. 바로 전화 연결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정치 라이브입니다. 잘 지내시죠?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에 또 전화 연결해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경감님. 네, 네, 지금 직접 찾아갔어야 되는데 예. 저도 좀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바쁘시니까 또. 네네. 경감님 일단 짧고 굵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이번에 공수처가 윤석열 잡으러 갔다가 실패하고 정말 빠르게 그냥 후퇴를 해버렸잖아요. 네. 그 체포 시도의 과정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의지가 부족했다. 공수처의 의지가 네, 일단은 뭐 의지가 부족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 현장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그다음에 그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다. 뭐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압축을 좀 해볼까요? 근데 공수처에서도 그렇게까지 강렬하게 저항을 할지 예측을 못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아니 그 계엄을 하면서 그 국회에다가 비행기를 헬기 띄운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정도 반항 그러면 저희들이 그 출석 요구 3번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출석 안 했잖아요. 네. 그래서 체포영장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순순히 뭐 따라 나올 것이다. 이건 뭐 본인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 예측을 못했다는 거는 본인들의 생각이지 사실 예측 못하기가 어려웠을 건데 약간 변명의 느낌이 있다. 그렇죠. 그런 체포를 안 해본 거죠, 공수처에서. 그러니까 그 도망가는 피의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에 뭐 숨어 있는 피의자, 뭐 건물 옥상에 숨어 있는 피의자들을 검거하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이런 업무를 자체를 해보지 않은 거죠. 그냥 영장을 제시하면 네 알겠습니다. 순순히 따라오는 사람들만 조사를 했던 거죠, 그동안. 그동안에는. 네. 근데 네. 경찰에서 우리 경감님 또 경찰 지금 현직이시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또 특공대 출신이시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네, 특공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경찰 특공대에서. 네네. 야, 아니 혹시 내부적으로 이번 체포영장 집행할 때 경찰 특공대 뭐 준비한다더라 뭐 요런 거 조금 들으신 거 있습니까? 아니 듣지는 못했는데
이제 이후에 이제 그 여러 그 언론에서 보니까 아마 특공대 투입까지도 검토를 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저희들이 그래서 그저께 사실은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그 체포 작전에 좀 경찰이 전면전으로 나서라 이런 입장문을 냈거든요. 네, 맞아요. 봤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공수처에서 갑자기 그 책임 떠넘기기죠. 뭐 하루 남겨놓고 경찰이 해라. 체포에 대한 뭐 모든 권한을 경찰한테 주겠다. 네. 우리 이 경찰 쪽에서는 보니까 이게 2021년에 그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이 책임 소재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아마 그렇게 검토를 한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전처럼 다시 하고 오늘 그 체포영장 기간 연장을 한다는 거가 신청했다고 했죠, 그죠? 네, 신청했어요. 저는 뭐 무조건 체포할 거라고 봅니다. 다음에 이제 체포영장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무조건 할 것이다. 가능할 것이다. 네, 왜냐면 이건 뭐 그 법 집행을 하겠다는 경찰의 의지이고 국가 공권력의 그 표상이잖아요. 그 판사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건. 그렇죠. 근데 경찰이 이거를 집행을 하지 못한다? 음. 그러면 실제로 공권력은 무너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아,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회장 뭐 그룹의 회장이 돈이 많은 회장이 뭐 한 10층 건물에서 딱장 박혀가지고 사설경호원 한 300명 풀어가지고 야 나 못 잡아가게 해 저거 체포영장 불법이야. 똑같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볼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진짜로 경감님. 네, 그렇게 해서 이건 뭐 저희들도 내부에서도 계속 그 체포에 대한 좀 강한 의지를 좀 요구를 하겠지만 뭐 우정수 국수본장, 그다음에 그 최현석 서울청 대리, 그다음에 이호영 경찰청장 직대하시는 우리 지휘부가 네. 이번만큼은 좀 물러서지 않고 법적인 절차를 좀 밟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방금 예시 주신 것처럼 만약에 어디 대기업 회장이 사설경호원 4,500명 깔아놓고 야 이거 막아 저거 영장 불법이야라고 막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경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뭐 체포 작전은 무조건 들어가야죠. 체포 작전. 네네 들어가는데 이제 뭐 예를 든다면 뭐 장기적인 체포 작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좀 단기적인 작전, 그다음에 뭐 좀 합동 방식, 뭐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이번에 그 공수처에서 들어가면서 가장 좀 등한히 됐던 건 일단 위력 과시 부분이 없었다. 위력 과시. 그렇죠. 아, 그럼 언론을 통한 위력 과시라든가. 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그 계속 이제 공수처장이 들어가기 전에 뭐 공무집행방해로다가 현행범 체포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현장에서는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하려고 하니까 공수처에서 못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아요. 이게 반대 논리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장기적인 체포로 간다면 저는 한 3박 4일 정도. 장기적으로 간다면 3박 4일. 네네. 그리고 거기가 지금 경호처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인원이 뭐 이렇게 대충 보니까 한 3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네네네. 그러면 뭐 우리가 한 1,000명에서 1,500명 정도 쫙 들어가서 대치를 계속 하면서 6시간, 12시간 저희들은 계속 교대 근무를 하는 거죠. 아, 장기적으로. 그러면서 뭐 지치거나 그다음에 계속 그 방송을 해주고요. 그래서 계속 뭐 10명씩, 20명씩 체포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바리케이터 친 것 부분들은 뭐 레카차를 가서 버스를 끌어낸다든가 크레인을 이용한다든가 하면서 급하지 않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3박 4일 정도 잡고 들어간다고 하면 네. 실제로 거기서는 교대할 수 있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한 24시간 정도만 되면 어느 정도 그 포위망은 뚫리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을 해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단기적으로 좀 다이나믹하게 들어가는 방법은 아까도 뭐 그 전에 지금 우리 그 양 변호사님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네. 특공대를 투입해서 그 헬기로 진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밑에서는 뭐 한 500명, 1,000명 정도가 200~300명과 대치하는 상황.
그다음에 그 위에서 헬기로 그 투입을 해서 진로를 확보를 해주는 방법. 음. 뭐 요 방법들은 뭐 경찰에서는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네네. 이게 뭐냐면 이렇게 뭐 2, 300명 정도의 다중은 사실은 그 집회에서 그 경험들이 많지 않습니까, 경찰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스크랩을 짰다고 하는데 그 정도는 뭐 충분히 뭐 해치고 나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 경감님 요건 어떻습니까? 그 장기전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경호처장, 뭐 경호차장, 경호본부장 요런 이번에 직접적으로 지휘하고 막았던 그 머리들 있잖아요. 네, 이 무조건 먼저 검거가 돼야죠. 그러면 훨씬 더 짧아질 수 있습니까? 이 그럼요. 과정이? 그럼요. 아무래도 지시를 내리는 사람들이 검거가 된다고 하면 네. 그 밑에 있는 분들은 지금 뭐 반강제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원치 않게 할 수도 있고 네. 실제로 이게 진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하실 것 같아요. 우리 뭐 경찰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국회에서 있던 경찰관들도 군인들 거기 출동했던 군인들도 적극적인 실력 행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게 사실 이후에 좀 많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경호실 직원들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 경호실 직원들도 그 사람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법 위법을 하는 거니까 본인이 맡고 있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렇죠. 체포되면은 연금도 박탈되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그게 공무원에게는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연금을 이제 못 받는다는 건? 굉장히 크죠. 경감님도 이제 네. 같은 입장에서 알고 계실 거니까. 그럼요. 저도 만약에 뭐 제가 만약에 뭐 공무집행방해로다가 형사 입건이 돼서 나중에 뭐 직계제를 당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연금의 뭐 50%를 깎인다든가 70% 깎인다든가 하면 제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뭐 한 300이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50% 깎인다면 150만 원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그렇죠. 뭐 30년을 더 산다 그러면 그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본인한테도 엄청난 데미지로 작용할 수 있죠. 그렇죠. 요거 이제 마무리 시간이 돼서 지금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이호영 맞죠? 이호영 청장. 네네, 이호영 차장이죠. 아, 네네. 네. 근데 이제 청장 직무대행을 하고 그렇죠, 계시고. 그렇죠. 네네네.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이호영 직무대행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관저에 경찰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냐 이렇게 지시한 게 이제 보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대신 이 이호영 직무대행은 그거를 거절을 했다고 하고 입장을 밝힌 걸로는 그거에 대해서 항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좀 기백 있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네. 저는 이제 그 내용을 사실 듣긴 들었는데요. 네. 일단 원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101단은 경비단이거든요. 네. 경호단이 아니고. 경비단. 네네네. 101 경비단이에요. 그러니까 외곽 건물을 지키는 경비단이기 때문에 이 아마 그 경호를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원론적인 부분 입장을 얘기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여기를 경비하는 거지 누군가를 경호하러는 갈 수 그렇죠, 없다. 그렇죠. 그래서 그 원론적인 부분이 좀 있었을 것 같고, 네.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101단이라든가 22라든가 뭐 이런 그 경찰 특공대라든가 이건 서울청 소속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서울청 직무대행 최현석 치안감과도 아마 좀 사전에 이야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그냥 원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을 네네네네. 것이다. 그 다음에 만약에 공수처가 다시 한번 체포영장 가지고 간다고 해도 똑같이 그러면은 그 스탠스를 취할 거라고 보면 되겠죠? 더 강한 스탠스를 취할 테니까요. 네. 좀 더 강하게 위력 과시를 하면서 체포 의지를 명확하게 좀 의지 표명을 하면서 검거 작전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번에 만약에 들어가서 실패를 한다고 하면 정말 뭐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무너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무조건 해내야 됩니다. 네. 네네네. 우리 경찰들도 만약에 체포를 다시 한다고 하면 네. 정말 그 작전 계획을 잘 짜서
꼭 그 체포를 해서 그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경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오늘 이제 월요일이잖아요. 체포영장이 언제 다시 나올 것 같고 언제 그러면 나온 일 기준으로 언제쯤 들어가겠냐라고 그냥 개인적인 예측을 해보신다면. 예상할 수는 없지만 그 체포 기일 연장은 그 오늘 12시가 넘으면 나올 것 같고요. 내일 모레 정도는 뭐 한번 시도해 보지 않겠나. 개인적인 그래서, 예측으로는. 예. 그래서 좀 단기적인 체포 전략보다는 장기적인 체포 전략으로 해서 그 서로 그 다치는 사람 없이 네네. 좀 무난하게 그 검거 작전을 수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뭐 공수처도 공수처지만 경찰도 이번에 경호처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직접 봤기 때문에 네네. 다음에 체포하러 갈 거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좀 하고 있겠죠? 네, 그렇게 봐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준비하고 어느 부분이 준비되고 있는지는 혹시나 윤석열이 이거 볼까봐 얘기 안 하겠습니다. 힌트 줄 수도 있으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늦은 시간에 전화 통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감님.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화 연결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의 민관기 경감님, 이제 전에 전국 경찰 직장협의 위원장님이셨죠. 전화 연결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10시 20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에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채팅으로 응원해 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채팅으로 부족한 부분 지적해 주시는 분들도 저는 사실상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게 비판받을 용기도 있어야 돼요. 이거를 제가 비판받을 용기가 없다? 국힘이랑 다를 게 뭡니까? 전 다 수용합니다. 수사나 질문 좀 잘해라, 이거 저 현명하게 받아들이고 또 공부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모두 저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만드는 그 기회를 항상 엿보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라도 좋으니 채팅 많이 남겨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욕하러 들어오셔도 됩니다. 모두를 환영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기서 저희가 마무리하고요. 내일 저녁 9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기운 내시고 웃으면서, 거대 악과의 싸움입니다. 카르텔과의 싸움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걸 이겨냈을 때 올 성취감을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해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는 내일 저녁 9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